주얼리 하나로 나도 트렌디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주세요 1mm가 요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왔다 슬심이가. 이번 가을 트렌드 이거 하나면 끝! 피디님 이거 하세요. 이거 하나면은 내 주변에서 나만큼 트렌디해질 수 없다 이번 가을에. 안녕하세요 1mm들 주얼리 디자이너 슬심이입니다. 오늘 가을 트렌드를 준비하셨다고. 맞습니다. 이전에 댓글에서 우리 1mm께서 주얼리 트렌드에 관해서도 알려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FW 시즌 트렌드를 좀 반영한 제품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막 서칭을 해보고 저도 좀 이제 패션 쪽에 관심이 그냥 조금은 있어서 보다 보니까 이번 시즌은 뭐 보호시크 룩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보헤미안 향수에 시크된 절제미가 결합된 룩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앤틱한 주얼리도 되게 많이 보였어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귀걸이, 목걸이, 팔찌, 볼드한 주얼리들이 정말 많이 보였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자료도 보고 제가 이제 얘기한 걸 잠깐 들어봤을 때 분명 우리 1mm들 중에서도 패션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그래 나도 트렌드 알겠고 그런 거 많이 찾아보고 잡지도 많이 보고 접하는데 연예인들이 하는 것도 보고 하면은 나도 하고 싶고 한데 근데 그런 거 패션쇼에서나 이쁜 거고 잡지고 연예인이 하니까 이쁜 거 아니냐, 그거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 막 이런 생각이 드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착용을 할 수 있는, 정말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트렌디하지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주얼리를 만들어 보자. 누군가는 핸드메이드 주얼리라고 하면은 좀 아기자기하게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핸드메이드 주얼리로도 충분히 볼드한 주얼리를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포인트를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인사할 때 이렇게 제가 디자인한 거 보여드릴 귀걸이 중에 한 가지를 착용을 하고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들어 본 샘플들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계획과 포인트로 디자인을 하게 됐는지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앞에서 이번 시즌에는 종합적으로 볼드한 디자인이 강세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슈퍼 사이즈의 정말 큰 귀걸이, 볼드한 링 귀걸이, 한쪽은 슈퍼 사이즈이지만 다른 한쪽은 한 듯 안 한 듯한 심플함으로 약간 극적으로 언밸런스한 한 쌍의 귀걸이, 그리고 앤틱하면서 큰 사이즈의 귀걸이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의 이번 디자인 시작점의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빅 사이즈, 언밸런스, 앤틱 등의 트렌드를 녹여내면서 일상생활에서도 포인트 주얼리로 착용이 가능한 정도의 빅 사이즈의 볼드한 귀걸이, 그리고 빅 사이즈이면서 앤틱한 귀걸이를 만들 거야가 저의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자재들을 준비할 때 두께감이 있거나 면적이 넓거나 사이즈가 큰 아이들을 찾아봤거든요. 최대한 심플하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금속 프레임 자체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많은 디테일이 들어가지 않아도 완성도가 느껴질 수 있는 자재들로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볼드한 주얼리를 만들고자 할 때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자재들처럼 좀 사이즈가 크고 형태가 확실하다거나 이 금속 프레임 자체만으로도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느낌의 자재들을 찾아봐야겠다 생각하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품을 보여드리기 전에 자재만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침이 땜이 되어서 일체형의 꽃 형태의 귀걸이로 나온 금속 프레임이에요. 이렇게 땜이 되어서 선이 얇게 표현된 금속 프레임이 아니라 라인이 면으로 표현된 프레임이다 보니까 여리여리한 꽃의 느낌보다는 힘있고 시크한 느낌의 꽃의 느낌이 나죠? 이 포스트에는 그리고 저는 꼭 이제 펜던트를 하나 달아준다고 했을 때 천연석이나 담수진주를 달아야겠다고 계획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단순하게 딱 이렇게 보여지는 제품일수록 딱 그
몇 초에 보여지는 그 첫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포인트로 이제 원석이나 진주를 달아줄 때는 그만큼 좀 퀄리티가 있는 자재를 사용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딱 몇 초 만에 얘를 봤을 때 첫인상이 쉽게 표현하면 좀 너무 저렴해 보이지 않는, 디테일이 없으니까 너무 성의가 없게 느껴지는 제품으로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 한 끗에 신경을 쓰는 이제 디자이너의 의도가 보는 사람이나 이제 착용자나 구매자한테도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심플한 제품일수록 그만큼 좀 더 굿자마리를 하더라도 더 이쁘게 하려고 하고, 원석이나 천연석 진주를 사용할 때도 형태라든지 면의 처리라든지 그런 거를 훨씬 더 디테일하게 신경 써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포스트 형태인데, 이렇게 포스트만 봤을 때 이대로 그냥 착용을 하셔도 돼요. 이 자체로도 이미 너무 충분히 볼드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도 그냥 심플하게 착용을 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핸드메이더잖아요. 그래서 약간 핸드메이드 주얼리라는 정체성을 좀 심어주기도 하고 싶어서 이 라인에 따라서 제가 줄란을 같은 칸으로 3컬러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간단한 작업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살짝 본딩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칸수는 지금 제가 7칸으로 다 맞췄거든요. 그래서 크리 줄란, 블랙 다이아 컬러, 몬타나 컬러 3컬러를 준비를 했고, 전부 7칸씩 커팅을 한 다음에 본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크리 먼저, 그 다음에 몬타나, 블랙 다이아. 이제 요 두꺼운 요 라인과 라인 사이에 홈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붙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위치 한번 봐주고 같은 위치에 붙여지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몬타나 컬러. 줄란이 뒤집어지거나 너무 기우뚱하지 않게 이 컬러 크리스탈이 정면에서 잘 보일 수 있게 자리를 잡아주시는 게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블랙 다이아.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작업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핸드메이드 주얼리에서의 작업을 한번 간단한 작업을 넣어줌으로써 볼드한 주얼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냥 골드 컬러만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컬러가 들어가서 좀 더 약간 다채로운 느낌이 들죠. 기본적이고 아주 간단한 기법으로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귀걸이는 아까 오프닝 때 제가 설명드리면서 착용하고 있던 귀걸이가 바로 이 귀걸이였어요. 이 귀걸이의 포인트는 볼드하면서 앞에 보여드렸던 두 가지 디자인과는 다르게 확실한 컬러감이 보이는 디자인의 귀걸이다 라는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이제 브라운 컬러와 라이트 콜로라도의 컬러를 조합해서 좀 차분한 무드를 연출해서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뒤에 판포스트를 고리가 있는 물방울 난집에 스톤을 물린 상태에서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큰 사이즈의 펜던트를 제가 준비를 해서 보기에는 좀 묵직하고 커 보여서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드롭 형태로 슬림하게 빠지는 라인이어서 확실한 포인트가 되면서 드레시하게도 또는 시크하게도 연출이 가능한 이어링의 디자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딱 컬러가 포인트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컬러를 조합하냐에 따라서 그 다양한 컬러풀함이 오히려 이 심플한 디자인을 돋보이게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컬러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도 너무 달라질 거고, 내가 어떤 룩에 이거를 연출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는 직접 만들 수 있으니까 머리 컬러를 뭐 한 두세 가지를 해가지고 밑에 펜던트만 이게 오링 작업으로 벌렸다 닫는 거거든요. 펜던트 컬러는 그대로이지만 머리 컬러만 바뀌면서 다른 무드로 연출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제가 보여드리는 디자인은 딱
보기에도 정말 언밸런스한 귀걸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트렌드 중에 진짜 빅 사이즈지만 엄청 큰 사이즈의 귀걸이지만 한쪽은 정말 한 듯 안 한 듯한 심플한 디자인으로 매칭을 해서 굉장히 극적인 언밸런스함을 연출한 트렌드도 이번 시즌에서 강세인 것 같다, 잘 보이는 것 같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만약에 착용을 할 때 너무 큰 사이즈를 하기에는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의 빅 사이즈의 귀걸이를 하면서 반대 방향은 또 심플한 귀걸이로 일상생활에서도 이것만으로도 한 쌍을 만들어서 착용을 하실 수도 있는 디자인의 귀걸이로 반대쪽을 한번 디자인을 해봤어요. 보시면은 이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귀걸이들에 비해서는 좀 디테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난집에 물리기도 했고 체인도 들어갔고 타원 형태의 좀 두께감 있는 프레임을 써주기도 했고 얇은 라인의 마름모의 이제 프레임을 써주기도 했는데요. 한쪽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요소의 디테일이 그래도 3-4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각각 다른 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편을 이제 심플하게 언밸런스하게 디자인을 하실 때에도 여기에서 사용된 방법들을 응용을 해서 반대편에 어울리게끔 만들어준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귀걸이는 좀 더 시원시원한 무드를 연출하고 싶다고 할 때 응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디자인은 좀 더 훨씬 시크하고 좀 시원함이 느껴지는 디자인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5번째 귀걸이는 제가 이번 트렌드에서 앤틱한 주얼리도 많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앤틱한 분위기를, 무드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좀 볼드한 귀걸이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제가 자라 매장에 이번에 갔더니 거기에서도 이런 약간 앤틱한 분위기의 주얼리를 봤었어요. 좀 쉽게 우리가 매장을 갈 때 트렌디함을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브랜드다 하면 저는 좀 자라 매장이 우선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좀 응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볼드하면서 앤틱한 귀걸이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획을 잡은 거는 이 디자인에서는 최소 8mm 이상의 알들을 사용을 해서 금속 부자재보다는 원석으로 볼드함과 앤틱함을 연출하자였어요. 아무래도 큰 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제작되는 귀걸이다 보니까 알들의 구멍도 클 수밖에 없어가지고 제일 작은 디테일로는 이 큰 알의 구멍이 노출되지 않도록 꽃캡만 사용을 하자 했어요. 그래서 1mm나 2mm의 알들을 사용한다거나 좀 얇은 체인을 떨어뜨려 준다거나 하는 짜잘짜잘한 디테일은 안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완성된 제품이 이 제품도 원석으로 하고 묵직한 느낌이지만 좀 시원시원한 무드를 느낄 수 있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앤틱한 주얼리를 만드실 때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컬러 매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앤틱하지만 컬러가 선명한 제품을 만들고 싶다 하실 때, 원석을 사용하겠다 하실 때는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제 원석의 커팅이나 겉에 표현된 텍스처라든지 원석의 이 천연 결 있잖아요. 이런 결들을 좀 살려서 같이 매칭되는 알들하고 어울릴 수 있게 조합을 해주시는 것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원석 같은 경우에 작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한 쌍으로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을 하시기 전에 먼저 같이 사용되는 알들은 쌍으로 컬러를 비슷하게 맞춰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원석은 워낙 한 줄에 여러 가지 컬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천연석 한 줄로 제품을 살 때는 이렇게 밝고 어두움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는 내가 한 쌍으로는 이렇게 비슷한 컬러감으로 작업을 해야겠다 해서 먼저 알끼리 좀 매칭을 해주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매칭한 컬러들의 알로 반대쪽 알들 만들어놔 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기법이 어렵지 않고 굿자마리로만 연결을 해준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펜던트 같은 경우에는 에폭시 펜던트거든요. 얘는 오링으로 이제 체인을 연결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요 위 파트를 한번 만들면서 제가 반대쪽 제품을 완성을 해볼게요. 위쪽은 이제 이 레브라도라이트 타원 사이즈의 군번 체인을 둘러서 아래 테두리를 잡아주는 포인트로 디자인을 해봤어요. 반대편에 이미 둘러놓은 군번 체인 길이가 있으니까 그 칸수가 20칸이에요. 그거에 맞춰서 지금 둘러줄 아이도 커팅을 해서 본딩을 해볼게요. 먼저 절반 정도의 폰드를 둘러주시고요.
이번 체인을 그 위에 얹어준다. 그리고 조심히 돌려서 반대쪽을 이제 본딩을 한 다음에 군번 체인을 돌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너무 군번 체인이 이렇게 삐뚤하지 않게 일자로 맞을 수 있도록 자리를 한 번씩만 잡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뒤에 요 메인이 되는 프레임에 판포스트를 붙여가지고 앞에 레브라도를 같이 붙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작업을 하기 전에 본드를 방금 했으니까 이거를 좀 말릴 겸 밑에 펜던트들을 달아줘 보도록 할게요. 오링은 06의 이 사이즈 오링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제품을 만들 때 항상 저는 대칭으로 만들려고 하고 대칭으로 만들자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지금 자리를 먼저 잡아주면 이렇게 반대로 거울 보듯이 이 물방울을 기준으로 얘네들을 반대로 자리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대칭이 되게. 그래서 이 아이들을 여기에 먼저 걸어줘 보도록 할게요, 오링으로. 가운데부터 걸어주시고 가운데부터 걸어서 기준을 만들어 주시고 양옆으로 이제 2개씩 걸어야겠다 생각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옆 칸에 이제 2개씩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지금 오링이 요 프레임이 좀 두께가 있어서 06의 2로 아이들을 걸어주기에 약간은 무리가 있어요. 만약에 오링 작업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근데 제가 조금 타이트 하더라도 06의 2 사이즈의 작은 오링을 사용을 하겠다고 고집을 한 거는 펜던트를 달아줬을 때 좀 큰 사이즈의 오링을 걸면은 요 프레임하고 요 원석 사이의 공간이 너무 생기거든요. 이미 굿자마리에 텀이 있어서 여기서 또 큰 사이즈의 오링을 사용을 해가지고 펜던트가 요 사이가 여유가 많이 생기면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전체적으로 프레임과 알 사이의 공간이 너무 넓어 보여서 비어 보일까봐 그게 저는 좀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타이트하지만 06의 이 사이즈의 오링으로 최대한 프레임과 알 사이의 공간이 많이 뜨지 않게 하려고 요 오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닫혀질 때는 오링 반지에 들어갈 공간이 없을 때는 지난번에 체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틀을 지지대를 삼아서 이렇게 오링을 닫아주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좀 공간이 생겼다 할 때는 양옆에서 한번 그래도 찝어서 틈이 생기지 않게. 짠! 이렇게 해서 반대편을 다 달았습니다. 이제 위에 부분만 완성을 해주면 돼요. 지금 밑에 오링 작업을 하면서 이 군번 체인 둘러준 게 약간은 무르게 움직일 때보다는 좀 고정이 됐을 거예요, 본드가. 그래서 이 라인에, 프레임 위쪽 라인에 본드를 조금 얹어서 살짝만 얹어서 1차 고정을 해줄 거예요. 지금 제가 본드를 여유 있게 많이 올리지 않았잖아요. 그랬을 때 나중에 이 부분이 조금 분리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뒤에 이제 이 판포스트를 붙일 때 이 부분은 글루건으로 붙일 거예요. 이거를 글루건으로 붙이셔도 되고 치약 본드로 붙이셔도 되는데 앞에 부분을 지금 본드를 1차적으로 고정을 해주시고 뒤에서 본드나 글루건을 사용을 할 때 좀 여유 있게 하셔가지고 이 프레임과 판포스트와 이 원석 세 가지가 한번 이렇게 고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본딩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본드보다는 이 뒤에를 붙일 때는 글루건으로 하시는 게 좀 더 고정이 빠르고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리긴 할게요. 그래서 글루건으로 지금 이렇게 이게 눌리면서 아마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가 같이 지금 고정이 될 거예요. 앞에 원석이 눌리지 않게 자리 잡아주시면서 같이 꾹
빠른 시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끝!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5가지의 각각의 포인트가 다른 볼드한 귀걸이를 만들어 봤어요. 거기서 사용된 기법들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사용을 했어요. 굿자마리, 오링, 체인, 난집 물리기.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볼드한 주얼리이지만 핸드메이드 주얼리이다 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1mm들이 자재를 준비를 하실 때 금속 프레임 자체가 포인트인 귀걸이이기 때문에 볼드하고 사이즈가 크고 두께가 있고 면이 있는 자재를 좀 준비를 하시려고 하시면 좋겠고요. 컬러 조합을 포인트로 하시려고 할 때는 내가 어떤 원석을 쓸 건지 원석의 텍스처라든지 스톤의 컬러 조합도 좀 신경을 써서 자재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런 정보들이 도움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착용을 하셨을 때 누가 보아도 고급스럽고 사고 싶다 이런 무드의 귀걸이를 만드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mm. 고생하셨어요. 안녕.